안녕하세요, 여러분. 책방 주인 호랑이입니다. 지난주에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라는 책과 함께 호랑이 미술 책방 활짝 오픈해봤는데요. 첫 에피소드라 굉장히 미숙했지만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재밌는 미술책 한 권 들고 왔습니다. 그럼 빨리 안 볼 수 없겠죠? 당장 시작해볼까요? 고고! 여러분 미술관이나 박물관 자주 가시나요? 솔직히 요새 자주 가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가기 좀 어렵죠. 그렇다면 우리 전시회 말고 미술 작품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곳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떠오르지 않으신다고요? 사실 미술 작품은 우리 가까이에 있답니다. 엥? 도대체 어딨냐고요? 어딨냐고요? 그건 바로 오늘 같이 읽을 책이 이야기해 줄 거예요. 오늘의 미술책, 바로 광고로 읽는 미술사입니다. 책 표지가 아주 시선을 확 잡아끌진 않나요? 이렇게 모르고 보면 그냥 좀 흥미로운 표지일 뿐이지만 이 그림도 사실은 미술 작품이랍니다. 바로 미국의 팝아트 화가 멜 라모스의 치키타라는 작품이에요. 이렇게 미술 작품이 책 표지가 되기까지 이렇게 이미지들은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씩 재생산되고는 하는데요. 이 책은 이렇게 재생산되는 이미지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이게 됐는지 샅샅이 알려줍니다. 정말 재밌어서 제가 하루 만에 완독한 책이에요. 이렇게 하루 만에 완독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쉽고 재밌게 쓰여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텐데, 아무래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매체인 광고라는 소재를 통해서 미술을 풀어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자는 어떻게 광고를 통해 미술을 설명할 생각을 했을까요? 저자이신 정장진 선생님은 문학평론가이시면서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동시에 여러 대학에서 강의도 진행 중이십니다. 그리고 이 책은 바로 대학교 강의에서 시작된 일화로부터 쓰여지게 되었는데요. 책의 머릿말에 그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에 아담의 창조 그림 같이 봤잖아요. 요거 요 자세 아시죠? 혹시 이 포즈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으실까요? 이거. 네, 바로 E.T.입니다. 근데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아담의 창조와 E.T.의 이런 포즈 사이에 유사성을 짚어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이후에도 비슷한 일화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미술과 대중매체의 이미지 사이에서 유사성을 사람들이 찾아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거를 이제 아시고서는 사실은 이렇게 대중매체들도 우리가 아는 그런 미술 작품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은 미술사의 흐름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고대와 중세, 그 다음에 르네상스, 바로크와 로코코, 19세기, 근대와 현대, 이렇게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마 화가 한 명 한 명 이름은 낯설 수 있어도 이렇게 책 내용은 그렇게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굉장히 익숙한 광고라는 이미지로부터 미술을 시작하니까요. 특히 이제 막 미술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입문서로 혹은 교양도서로 읽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광고와 미술이라는 접점 하나로 책 한 권이 나올 만큼 우리 일상 속의 미술은 굉장히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빈센조 보셨어요? 저 요새 빈센조 정주행 중인데요. 빈센조에서 아주 대놓고 미술 작품을 패러디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금가프라자 사람들이 그 철거에 맞서는 시위를 하는 장면을 그린 건 씬인데요. 여기서 나온 작품은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입니다. 심지어 저희 엄마는 그 떡볶이집 사장님이 흰 드레스를 입고 나오자마자 분명 이따가 저 장면 그 그림을 패러디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예상하셨나요? 사실 우리가 이 작품을 실제로 본 적은 없어도 이 작품은 익히 알고 있죠. 과연 언제부터 우리는 이 작품을 알았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미술 작품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근데 실제로 그 작품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여행 가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봤을 수 있는데 이미 그 작품을 보기 전에 우리는 그 작품의 존재를, 이미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바로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이 이미지들을 접했을 확률이 높은데요. 이렇게 복제된 이미지를 통해 벽이 이렇게 있는 미술관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미술품을 마주할 수 있는 현대의 어떤 그런 시대상을 벽 없는 미술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순수예술로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야만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미술 작품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인데요.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이 책의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 로고입니다. 여러분, 이 로고 다들 아시죠? 바로 카페 엔젤리너스의 로고인데요. 이 로고도 우리가 익히 아는 명화와 어떤 유사성이 있다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로 라파엘로의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어디서 한 번쯤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둘을 같이 놓고 보니까 굉장히 닮아 보이죠? 조금 오래돼서 정확히 어떤 감정이었는지 제가 묘사하긴 좀 어렵지만 아니, 이것도 이렇게 명화와 닮은 점이 있었다고? 라고 하면서 좀 충격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이미지의 재생산은 현대에 와서 생긴 거는 아니에요. 미술과 광고 사이에도 이렇게 많은 재생산이 이루어지지만 사실 미술작품과 미술작품 내에서도 서로 차용되면서 작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이후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진이 나타났고 영화도 생겨났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사실은 무수히 많은 그런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이런 이미지의 확장, 수없이 생산된 많은 이미지들도 미술과 같은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자는 이 책을 마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술은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전유물이 아니다. 카페도 전시장이 될 수 있고 음악홀이 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왜 그토록 긴 세월이 흘렀을까? 이 긴 시간은 카페의 개념이 변하는 데 걸린 시간이 아니라 미술에 대한 관념이 변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미술이 변한 것이다. 입고 다니는 옷에도 먹는 요리에도 들고 다니는 가방에도 미술이 들어왔다. 이젠 미술을 알아야 사는 시대가 온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도 회화를 캔버스에 가두어 두고 조각은 받침대 위에만 올려놓고 있다. 그리고 책 뒤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광고를 연구 대상의 이미지로 취급하지 않는 미술사는 미술사가 아니라 미술사와 마찬가지이다. 즉 죽은 미술의 역사다. 회화는 이제 이미지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광고도 당당히 이미지의 반열에 올려놓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책을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는 이것이 미술이 아니다가 그동안 쓰여왔던 미술사의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책이었다면 이 광고로 읽는 미술사는 앞으로 미술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 5월의 미술책방 즐거우셨나요? 이렇게 5월은 흥미롭게 미술사를 좀 다른 관점으로 풀어낸 책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6월은 색다른 미술 여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갈 채비 꼭꼭 하셔서 저희 6월에 만나요. 안녕!